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제가 메인으로 투자하는 SOX의 상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40에서 41달러 정도에서 뿅망치를 아주 어이없게 맞았습니다. ASML 실적을 미리 실수로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고점 대비 15% 가까운 하락을 맞았습니다. 사실 저도 풀매도를 하지 않았기에 수익금이 엄청나게 날아가 버린 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연 내가 SOX의 상품이 40에서 41달러까지 갔을 때 풀매도했을까? 저는 주로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를 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MACD 맥드라든지 RSI를 주로 봅니다. 차트는 정규장 기준 2시간 차트이고요. 여기서 이제 RSI를 좋아하는 분들은 40에서 41 갈 때 분할 매도가 아닌 풀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RSI 보조 지표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면서 내 말이 맞제 고점이라고 해제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저도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를 신뢰하고 참고하면서 투자하지만 이게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보조 지표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두 번의 SOX의 상황만 보면 역시나 RSI는 진리였어 라는 말이 맞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반도체 섹터 추세가 약하기에 통했을지라도 추세가 완전히 상승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어떤 보조 지표를 신뢰를 하더라도 그게 100% 완벽할 수가 없기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RSI 수치가 고점에 도달해도 거기서 계속 올라버립니다. 난 이전 기억에 혹은 학습 효과에 따라서 RSI 지표가 고점에 도달했으니 이번에도 급락할 거야 하면서 풀매도를 하고 인버스까지 풀매수를 했는데 그 지점부터 대략 17% 가까이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인버스라도 매수 안 했다면 다행이겠죠. 그렇다면 난 그 포모를 이겨내고 절대 롱 매수를 받으면 안 되겠으나 사람의 심리란 내가 얻지 못한 수익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그러면서 보조 지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또 다시 다른 보조 지표를 찾아서 떠납니다. 결국 보조 지표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딱 정해서 여기까지 오면 매도 또 다음 오면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까지 왔으니 풀매도. 그게 한두 번 맞을지라도 만에 하나 다음번에 맞지 않게 되면 내가 참고하던 보조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면서 또 다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RSI라는 보조 지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보조 지표든 100%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SOXX ETF 정규장 2시간 차트입니다. 주황색 선이 121이평선입니다. 딱 보면 상승 추세가 121이평선을 깨고 캔들이 내려오면 끝이 난 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실 위태위태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캔들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롱비중을 야금야금 매수 받아보는 겁니다. 다만 해증으로 인버스도 어제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TSMC 때문에 롱격 가져야 하면 제가 해증으로 산 인버스는 물리면서 본래 수익금보다 살짝 낮아지겠지만 언제나 최선이 아닌 최악부터 생각을 해둬야 내가 바라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 오는 이거 안 되는구나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장중에 캔들이 121이평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오면 롱 손절이 나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건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하는 거고 롱 비중이 그리 크지 않는다면 손절하지 않고 물 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롱 비중이 내가 지금 몰빵이다 라면 스탑로스는 필히 걸어 두시는 게 좋을 텐데 하필 TSMC 실적 발표는 오늘 오후 3시 정도라고 하니 대이장도 안 되기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실적 발표니깐요. TSMC 실적이야 좋겠으나 월가 세력 마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짧게 속슬 30분봉을 보면 대파동이 외바닥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패턴은 20에서 41이평선까지 갔다가 재차 눌림을 줄 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대파동의 쌍바닥을 저점 높이면서 올리면 다음은 60에서 121이평선 돌파나 터치입니다. 만약 TSMC 때문에 갑자기 폭등이 나와서 121이평을 깨고 올라가면 최근에 매수한 물량을 살짝 덜 생각입니다. 대파동 외바닥 힘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크게 못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테슬라 정규장 2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대파동 외바닥입니다. 실적 발표는 10월 24일 한국 시간 아침 5시 이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테슬라가 대파동 외바닥 힘만으로 121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건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파동 외바닥 힘으로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룸이 20에서 41이평선이니까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분할 매수 세게 해서 짧게 먹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121이평선까지 가는 걸 생각하고 매수를 한다면 대파동 쌍바닥까지는 보고서 천천히 접근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 테슬라 외부 요소 말고 지수 자체의 문제로 실적 발표 전에 추가적인 바닥을 만든다면 당연히 테슬라는 200달러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대파동 쌍바닥을 만들 때 보통 두 번째 바닥은 저점을 깨니깐요. 그럼 지금 가격대가 만약 저점이라고 만들어지려면 캔들이 41이평선 부근까지는 갔다가 재차 눌릴 때 첫 번째 대파동 바닥의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가면 대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 다음 상승 기대치는 60에서 121이평선이 되겠습니다. 역추세권 정추세권 결국 중요한 건 대파동의 최소 쌍바닥이나 쌍봉입니다. 쌍바닥이나 쌍봉 형태가 저점을 높이거나 고점을 낮춘다면 이제 변곡이 오는 거죠. 역추세일 때 저점을 높이는 대파동 쌍바닥이 보이면 60에서 121 이평선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상승 추세일 때 대파동이 고점을 낮추는 쌍봉이 보인다면 눌림의 범위가 60에서 121 이평선까지일 것이고 다만 이평선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평선 배열 상태가 명확하게 보이는 시간봉이나 분봉에서 내가 매수를 접근해도 되는지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 쉬워지겠죠. 그렇다면 현재 테슬라는 2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 대파동 외바닥이니까 당장 여기서 매수 세게 받는 게 추후에는 맞았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대파동 쌍바닥까지 보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러한 보조지표를 신뢰하고 투자를 했을 때 기준점에서 벗어난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보조지표를 찾아서 헤매겠죠. 결국 매수받기 좋은 기준점 매도하기 좋은 기준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 방향성을 헤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TQQQ ETF 2시간 정규장 차트인데 방향이 인버스스럽죠. TQQQ 차트를 역방향으로 돌려버린 차트입니다. 인버스 차트로 봐도 되긴 하는데 롱 상품을 이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맨 좌측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평선이 역배열에 진입을 했죠. 그렇다면 일단 대파동 쌍바닥이 최소 매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는 뭐 3바닥 혹은 4바닥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죠. 상승 기대치는 일단 60에서 121 이평선입니다. 분할 매도를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캔들이 121 이평선을 깨지 못하고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크게 보며 두 번째 바닥에서 대파동 외바닥 힘으로 41이평선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저점을 이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게 보면 일명 3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은 큰 흐름에서는 인버스는 쌍바닥 지점입니다. 대파동 외바닥 힘으로 올라가니 40에서 61이평선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건 힘든 확률입니다. 거기서 밀렸을 때 대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와버린다면 TQQQ 입장에서는 121이평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단 그렇다고 해도 121이평선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TQQQ 상품의 상승 추세는 아직 유효하다입니다. 대략 10월 16일 장마감 기준으로 TQQQ 상품의 121 이평선 2시간 차트 기준으로 대략 66에서 67달러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추가 하락은 대비하고 임하시면 좋겠고 거기까지 내려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어느 범위까지 하락은 용인할 수 있지만 121 이평선보다 좀 더 아래까지 밀린다면 이건 추세를 깨버리는 거기에 잠들기 전에 스탑로스 거는 습관을 가지시면 추가적인 손해를 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명 스탑로스 물량을 뺏어먹기 위한 스탑펀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121이평선을 깼다가 바로 올리는 경우도 많기에 장 초반보다는 장마감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아래 꼬리 달고 바로 위로 올리는 경우는 실시간으로 내가 장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포심 때문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TSMC 실적이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서 일단 상승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